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오늘 강의는 2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강의는 한 1시간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질의응답을 한 10분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하게 제가 최근에 9월 3일에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신뢰성 엔지니어링 앤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 책이 출간이 돼서 지금 출간된 지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제 책을 좀 이렇게 자랑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자동차, LG전자, 아직 삼성전자는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소, 중대 기업에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이 인기가 있어서 요즘 제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거 끝나고 나서 어느 연구소에 가서 또 책을 납품해야 되고 내일 또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쓴 게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뢰성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라고 어떤 서론, 강론을 얘기하기는 우리나라도 신뢰성이 꽤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얘기할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사상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한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 회사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의 제거의 기회를 확실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뢰성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저는 신뢰성의 문제, 즉 고장과 결함은 마치 저 구름 위에 가려있는 해, 달, 별과 같아서 대부분 희미한 모습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보이면은 금방 해결하죠. 근데 그것이 이런 보이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이도록 해야 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구름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습을 영원히 볼 수가 없고 마침내 시장에 나가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신뢰성 활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해서 개선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해서 개선시키는 것. 보이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개선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신뢰성 활동이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부단한 관심과 지원, 실무진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뢰성이라는 거는 곳곳에 있죠. 여기서 단적으로 외관, 구조, 성능의 신뢰성 하는데 이런 모든들은 품질 특성과 신뢰성 특성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초기 특성을 품질이라고 그러면 정시 특성,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특성들, 그러니까 초기 특성 대비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이 바로 정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성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뢰성 CTO나 CEO, 매니지먼트를 위한 신뢰성 경영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을 위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약 65페이지를 제가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제가 이 신뢰성 매니지먼트 부분을 좀 이번에 넣어놓는 이유는 제가 업계 사장들을 만나든가 어떤 매니지먼트들을 만나면 신뢰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시험하고 데이터 해석하고 하는 거를 신뢰성이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뢰성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이해를 그렇게 갖고 있다면 좀 그 신뢰성에 대한 사고를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조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그거를 데이터 해석하라고 개선하고 요런 건 일련의 활동들이 전부 다 그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고유 기술과 접목해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엮여야 비로소 그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창조가 되고 하는 등등 여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사용하는 그 모든 단계가 어떤 신뢰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엔지니어들이 주로 봐야 될 내용들.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첫째로는 그 연구소 인력들, R&D 인력들. 두 번째는 제조의 매니지먼트하는 인력들. 제조의 품질, 제조의 신뢰성을 관리하는. 제조가 무슨 신뢰성이 하고 문제가 있냐? 안 그렇죠. 제조도 굉장히 신뢰성이 하고 관계가 있죠. 제조의 산포는 결국 어떻게 시장에 나가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에서의 문제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조 엔지니어, 설계 엔지니어, QA, QC 엔지니어 등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과 신뢰성 관리, 신뢰성 기술, 기법의 응용이라든가 신뢰성 시험 기술을 운영하고 가속 시험 기술을 운영하고 신뢰성 데이터 해석하고 응용하는 것. 여기 4장에서 21장까지 약 638쪽에 달하는 이렇게 그 쓰여져 있습니다. 요 638쪽은 Q&A 형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총 136개의 신뢰성 이슈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 또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거나 화요일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저를 답답했던 부분은 책을 소개시켜준가 뭐를 보더라도 기존의 여러분들 책들은 뭐를 내가 좀 보고 싶어도 뭘 또 적용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또 봐더라도 현업에 적용하기가 좀 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런 어떤 그 참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거는 구체적인 136개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많게는 한 10장, 작게는 한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Q&A 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기 드리면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길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그 1시간 동안에 내가 책에 있는 지식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인가를 잘 봐서 좀 여러분들이 책을 나중에 필요해서 책을 구입해서 본다면 또는 구입할 의사가 있다면 판단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을 충실히 어떻게 하면 좀 설명할까 하는데 치중을 두겠습니다. 첫째, 2편으로 되어 있는 1편에는 신뢰성 매니지먼트와 신뢰성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1부는 품질 보증과 신뢰성 활동, 2장은 매니지먼트와 신뢰성 경영, 그 다음에 3장은 경영자가 알아야 할 신뢰성 지식들. 경영자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왜 고장이 나는지 등등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총 21개 장이 있는데 각 장의 끝머리에 커피 브레이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성에 대한 어떤 스마트한 생각들, 신뢰성에 대한 어떤 그 짤막한 지식들,
또는 머리식혀가는 지식들을 총 21개를 넣어놨으니까 그런 것들도 읽어보면 상당히 좋게 활용할 수 있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서의 신뢰성이죠. 설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기술, 고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기, 전자, 화학, 기계, 물리 이런 것들이 고유기술이 되겠고, 그 고유기술을 지원하는 지금의 요 신뢰성 기술이 코어 기술이라든가 또는 콘몬 기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신뢰성 설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뢰성 목표치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부하에 견딜 수 있는 부품 적용은 어떻게 하는 등등 이렇게 되겠죠. 신뢰성 설계 비법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거나 또는 많은 책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업에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거나 어떤 이름뿐인 또는 여러분들이 써봐도 좀 이렇게 갸우뚱같은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뢰성 목표 예측은 어떻게 하고, 배분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특성치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검토 어떻게 하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고 등등 핵심적인 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렸다고 되겠습니다. 다음 제조에서의 신뢰성입니다. 제조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내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구입 부품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스크린 시험, 여러분들 제조에서 에이징 시험을 하죠. 전수할 수도 있고 대부분 전수하죠. 제가 있는 화위에서는 대부분 전수합니다. 스크린 시험과 방법 효과. 그다음에 사용의 신뢰성. 사용 수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신뢰도를 예측하는가. 또 시장에서 고장 발생은 어떻게 예측하는가. 고장의 재현은 어떻게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설계라든가 제조 이런 거 하다가 보면 반드시 우리가 엮이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죠. 고장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스트레스, 열, 습도, 응력, 전기, 가스 5가지 스트레스에 있어서 특성하고 고장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때 떠들러 봐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뢰성 지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신뢰성 지표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장까지 시간에 관한 척도라든가 일정 시간 내의 고장수에 관한 척도라든가 보전성에 대한 척도, 그리고 이런 척도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각 예제를 제가 좀 빼먹었습니다만은 요 수식이 들어가서 반드시 계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도 현업이 있어 보니까 앞에 이론만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문제를 풀어봐도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예제를 되도록이면 많이 나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가지고 현업에서 그것도 유사한 사례들을 갖고 충분히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신뢰성 데이터 해석입니다. 여러분 신뢰성 시험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씩인데 제가 강의를 참석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시던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참 사람들이 잘 어렵게 하는 것이요. 시조수하고 총 시험 시간과의 관계. 뭐 이런 설계를 하다가 보면 실험을 하다 보면 실험계획법을 써야 되는데 실험계획법을 못 쓰는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간단한 어떤 실험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회귀 분석을 못하는 문제. 이런 분들을 여기에다가 가능한 한 쉽게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업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신뢰성 시험의 본질적 요소. 신뢰성 시험이라고 하는 계획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그 다음에 신뢰성, 고장을 형태했던 수명 시험, 그 다음에 신뢰성의 대상, 그 다음에 신뢰성 시험의 키포인트로 해서 총 시험 시간 T가 같다면 시험 시간을 줄여도 되는가. 예를 들어서 10년의 수명을 보지하기 위한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장 제로스의 해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죠. 그 다음에 주요 신뢰성 시험, 여러분들이 신뢰성 시험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냥 했기만 했지 아마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다든가 아직까지도 모른 채 넘어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스텝 스트레스 시험 방법의 특징과 효용성, 그 다음에 뭐 PCT, 그 다음에 폭로 시험의 종류와 특징 등등. 그 다음에 샘플 온도 계측 때 주의할 점, 흡습작용의 원리, 여러 데이터의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뭐 현업에서 상당히 개발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속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문이 많습니다. 어떤 욕구도 많고. 그래서 가분식 시험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지식들, 그 다음에 고장 물리학, 고장 물리수학적 모델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속시험 사례를 주요한 걸로 해서 납땜 반도체, 전해 콘덴사, 니켈까지 배터리 해서 가속시험 사례를 4개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신뢰성 시험 어떤 데이터 해석 부분에서 해석의 그 검추정, 그 다음에 모집단의 어떤 분포 모델, 신뢰성 시험의 어떤 통계적 해소에서 어떤 그 대표적인 분포 5가지에 대해서 풀어놨는데 기존의 책에서 전개하는 것과 완전히 틀립니다. 좀 어떤 실물 위주, 어떤 사례 위주 중심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한 신뢰성 데이터 해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와이블 확률지라든가 와이블 누적 확률지라든가 그것만 여러분은 아시죠. 그 위에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데이터 해석에서 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다가 컴퓨터 지원에 의한 신뢰성 데이터 해석을 해서 미니탭을 위해서 수명 데이터를 해석하는 부분을 크게 전개해 놨습니다. 시간 그 페이지의 제약 때문에 많이 쓸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신뢰성 데이터 해석하는데 이 정도면 한 8, 90%는 커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3분이 오버됐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냥 제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걸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제 강의는 이거로 마시고 어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